아르고호가 짙푸른 쉼플레 가데스를 지나 콜키스 땅으로 날아가지 말았어야 했거늘. 펠리온산의 계곡에서 소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영웅들이 손에 노를 잡지 말았어야 했거늘. 영웅들은 펠리아스 왕을 위해 황금 양피를 찾아 떠난 자들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내 여주인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욕망하여 마음이 흔들려서 이올코스 땅의 성체로 항해하지도 또 여기 이 코린토스 땅의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지도 않을 텐데.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이아손이 고향을 떠나 아르고호를 타고 콜키스 땅으로 갔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아손은 원래 이올코스의 왕자였습니다. 이올코스는 현재 아테네 북서부 그리스 중앙에 위치한 항구 도시 골로스 지역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아손의 아버지가 펠리아스에게 왕위를 빼앗기면서 이아손은 위기에 빠집니다. 권력욕이 강했던 펠리아스는 다른 형제들도 쫓아내고 이아손의 아버지를 지하 감옥에 가둔 뒤 이올코스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아손의 아버지는 펠리아스가 이아손을 죽일까 두려워 반인반마 켄타우로스족의 현자인 케이론에게 이아손을 맡겼습니다. 케이론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수많은 영웅들의 스승이었고 우리들에게는 밤하늘에 빛나는 궁수 자리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아손의 아버지는 아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내가 빼앗긴 자리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이올코스의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너다. 펠리아스를 몰아내고 네가 왕위에 올라야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아손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펠리아스를 물리쳐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왕권을 되찾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자 신이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삼촌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랐을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욕망하기도 전에 특정한 욕망을 강요받은 셈이죠. 그 욕망은 권력을 향해 집중되었고 그것이 이아손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권력이 그의 존재 이유이며 권력이 전부인 남자. 이아손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이아손은 빼앗겼던 왕권을 되찾기 위해 마침내 고향 이올코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강을 하나 건너야 했죠. 그때 한 노파가 나타나서 자기를 얻고 건너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갈 길이 바빴지만 이아손은 기꺼이 노파를 얻고 강을 건너죠. 그러다가 그만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강을 다 건넌 후에 노파를 내려놓고 인사를 하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노파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우스의 아내이자 권력의 여신 헤라였습니다. 그때부터 헤라는 자신을 배려했던 이아손을 돕는 그런 수호 여신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올코스의 궁전에 들어간 이아손은 삼촌 펠리아스에게 아버지의 석방과 왕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펠리아스는 신발 한 짝만 신고 온 이아손을 보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신발 한 짝만 신고 오는 자를 조심하라는 그런 신탁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펠리아스는 왕자를 내려올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아손에게 이렇게 말했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제목인지 봐야겠다. 콜키스라는 곳에 가서 황금 양털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왕의 제목으로 인정하고 왕위를 물려주겠다. 황금 양털은 적의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주는 힘을 가진 수호 성물이었는데요. 흑해 동쪽 콜키스에 있었습니다. 이올코스에서 콜키스까지는 2,000km가 넘는 험하기 이를 데 없는 죽음의 항로였죠. 그 항로를 무사히 지나 콜키스에 도착한다 해도 무시무시한 용이 지키고 있으니
황금 양털을 얻는 일은 극히 어려웠습니다. 펠리아스는 조카 이아손의 자질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속셈이었죠. 그런데 지혜로운 이아손은 펠리아스의 간악한 속셈을 알아차리고도 그 명령에 따르기로 합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황금 양털을 가져와 당당하게 왕권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아손은 황금 양털이 있는 콜키스로 갈 배를 짓고 아르고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함께 떠날 그 용사들도 구했죠. 수많은 영웅이 이아손을 돕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를 비롯해서 악기와 노래로 산과 들도 움직인다는 그 오르페우스까지 50여 명의 영웅이 이아손의 모험에 동참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벤져스 같은 드림팀을 구성한 거죠. 그리고 그는 영리하게도 삼촌 펠리아스의 아들도 데려갑니다. 사실 그 먼 곳까지 가서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는 건 가다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콜키스에서 황금 양털을 구하는 것도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고 돌아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죠. 이아손은 펠리아스의 아들을 데려감으로써 일종의 보험 같은 걸 들은 겁니다. 펠리아스도 아들이 배에 탄 것을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할 테고 하다못해 적어도 아들을 걱정하면서 이아손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빌겠죠. 하지만 이아손과 영웅들의 항해는 생각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거센 폭풍과 바닷길을 이겨내야 했고 도처에서 이민족들과 대결을 벌여야 했으며 심지어 무시무시한 괴물들까지 만났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아손과 영웅들은 황금 양털이 있는 콜키스에 도착했죠. 콜키스에는 황금 양털뿐만 아니라 이아손의 인생을 뒤바꾼 여인 메데이아가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콜키스는 지금의 흑해연안 국가인 조지아에 위치한 항구 도시 바투미로 알려져 있는데요. 메데이아의 고향답게 현재 바투미의 랜드마크인 유럽 광장에 가면 황금 양털을 들고 있는 메데이아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메데이아의 아버지 아이에테스 왕은 수호 성물인 황금 양털을 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과제를 이아손에게 내죠. 아이에테스는 막 콧구멍에서 불을 내뿜는 그런 무시무시한 황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놈에게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간 다음에 용의 이빨들을 씨 뿌리고 거기서부터 태어나는 전사들을 제압한다면 황금 양털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라는 거죠. 이아손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아손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죠. 수호신 헤라가 가만두고 볼 수 없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를 이용하여 사랑의 화살을 메데이아에게 쏘도록 한 거죠. 당연히 화살을 맞은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보고 첫눈에 반했겠죠. 그녀의 가슴 속에서 이아손에 대한 사랑이 점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메데이아였을까요? 메데이아는 약을 잘 다루는 마법과도 같은 특출한 재주가 있었는데요. 그 능력이면 이아손의 문제를 여러모로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죠. 사랑에 불타오른 메데이아는 이아손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황금 양털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약을 창과 방패 그리고 온몸에 바른다면 당신은 황소의 불길을 견딜 수 있고 그놈들에게 멍에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신께 맹세하세요. 그리고 저를 당신의 조국 이올코스에 데려가 주세요. 자, 절망하고 있던 이아손에게는 한 가닥 구원의 불빛과도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데이아에게 특별한 애정도 없는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랑을 이용한다는 비겁한 행동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그 제안을 못 받아들일 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돕겠다고 나선 메데이아가 정말 사무치게 고마웠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하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하손은 고심 끝에 메데이아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사실 그는 지금 다른 선택을 할 그럴 상황이 아니죠. 삼촌 펠리아스에게 쫓겨난 어린 시절부터 그 순간까지 권력을 되찾아서 가문을 일으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하손의 삶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였고 그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황금 양털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겠죠. 그런데 과연 그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내가 당신을 구했어. 그때 당신은 멍의 고리로 불뿜은 황소를 제압하는 임무를 맡아 치명적인 고랑에 씨를 뿌리고 있었지. 그리고 전부 황금인 양피를 애워싸며 따리를 틀고서 잠도 없이 그 양피를 지키던 용을 내가 죽여서 당신에게 구원의 횃불을 들었어. 약속대로 메데이아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이하손을 도왔고 우여곡절 끝에 이하손은 황금 양털을 차지했습니다. 이하손은 약속대로 메데이아를 데리고 아르고호에 올라 고향으로 떠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이에테스 왕은 군사를 이끌고 이하손을 추격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하손을 메데이아가 나서서 다시 돕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메데이아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데려온 남동생을 죽여 그 시체를 토막내서 하나씩 던졌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진 아이에테스는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느라 추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체된 틈을 타서 이하손과 메데이아는 추격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메데이아는 사랑하는 이하손을 위해서라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여자가 되었죠. 이하손은 그런 메데이아를 견뎌내고 그녀의 능력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 더욱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이하손과 메데이아는 마침내 이하손의 고향 이올코스에 도착합니다. 펠리아스 왕에게 황금 양털을 보여주며 약속했던 대로 왕위를 넘겨달라 했지만 펠리아스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이하손을 제거할 방법을 궁리하죠. 이하손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이하손을 위해 메데이아가 또 한 번 다시 나섭니다. 메데이아는 펠리아스의 딸들에게 아주 희한한 쇼를 보여줬죠. 큰 솥에 물을 펄펄 끓인 다음에 늙고 병든 양을 토막내서 넣고 마법의 약을 뿌렸습니다. 잠시 후 솥뚜껑을 열자 어리고 튼튼한 양이 나왔죠. 펠리아스의 딸들이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놀라자 메데이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도 이렇게 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젊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에 솔깃한 펠리아스의 딸들은 아버지를 토막내서 가져왔습니다. 메데이아의 쇼에 속아 넘어간 거죠. 나름대로 선의해서 한 일이지만 어리석은 판단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토막난 펠리아스를 솥에 넣었지만 메데이아가 그걸 되살릴 리가 없죠. 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펠리아스는 비명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하손은 메데이아를 끔찍하게 여겼지만 메데이아의 행동을 가만히 방관했던 겁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삼촌을 제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목표는 오로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주입된 욕망, 권력에 대한 의지가 이하손을 그렇게 지배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하손은 끝내 왕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본 이올코스의 사람들이 메데이아와 이하손 부부를 내쫓았던 겁니다. 권력을 되찾기 위해 메데이아의 사랑을 이용한 남자 이하손, 그리고 이하손의 권력욕을 이용해서 사랑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여자 메데이아. 그들의 결합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향해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올코스에서 추방당한 두 사람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코린토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코린토스에서 몇 년간은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못 가 금이 가버립니다. 코린토스에서 메데이아의 두 아들을 돌보는 유모의 말을 들어보시죠. 모두가 적대하고 가족관계는 병들었어요. 이하손이 제 아이들과 내 여주인을 배신하고 왕가와 혼인하여 바로 이 땅을 통치하는 크레온의 여식과 결혼하여 잠자리에 들었으니까요. 나의 마님 메데이아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서 고통의 몸을 맡긴 채 온종일 눈물을 흘리고 여유어가면서 자신이 남편에게 부당하게 당했음을 알고는 얼굴을 들지 않고 땅에서 두 눈 돌리지 않고 친구들이 충고해도 마치 바위나 바다의 파도처럼 듣고 있답니다. 유모는 불안에 떨면서 안절부절합니다. 이하손이 메데이아를 배신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하죠. 코린토스의 왕이 이하손에게 반했고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왕국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권력을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하손은 크레온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는 권력을 차지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해왔던 메데이아를 버리고 자신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크레온 왕의 딸 글라우케 공주와 재혼하기로 결심합니다. 메데이아는 순식간에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던 여자였는데 이제 인생의 모든 의미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